타임라인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위생관리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영화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오늘 영화는 더 포스트 2017년에 나온 그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고요. 또 어마어마한 배우들이죠.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쟁쟁한 분들이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에 바탕이 된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영화의 스토리는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 1966년이죠. 네. 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그 데니얼 엘즈버그라는 그 군사 분석가가 네. 그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뱉은 거예요. 아, 내가 볼 땐 이 베트남 전쟁이 더 이상 상황이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런 네. 말을 듣습니다.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국방장관이랑 엘즈버그가 비행기 타고 있었거든요. 네네. 베트남에서 이제 좀 상황 알아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장관한테. 당연하겠죠? 예. 그때 한 얘기가 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은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 긍정적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아, 힘들다 이러는데 어. 기자들한테는 아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예. 국민을 속이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의 이 언론 인터뷰를 듣고서 이 엘즈버그라는 사람이 회의감이 온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이건 회의감이 아니다, 얼마나 진짜. 전에. 네. 자기가 눈으로 다 봤고 네.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엘즈버그는 랜드 코퍼레이션이죠. 이게 보스턴에 있는 그 어떤 군사 업체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에 있는 그 베트남 전쟁 기밀 문서들을 뉴욕 타임즈에 제공을 합니다. 아. 큰 정말 결심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이. 네, 큰 결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한 이 베트남 전쟁이 국방장관이 얘기하던 것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반대로 워싱턴 수뇌부에서는 지금 전쟁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아, 큰 폭탄이네요. 폭탄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뉴욕 타임즈가 기사를 냈거든요. 네. 내자마자 미국 대법원에서 뉴욕 타임즈에게 기사를 철회해라. 이거는 국가 기밀 정보다. 아. 네, 그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신문 중에 그렇죠. 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때 뉴욕 타임즈는 유명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만큼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역 신문 정도였나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큰 신문사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어떻게 됐냐? 이 워싱턴 포스트의 여사장 네. 캐서린 그레임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메릴 스트립인데 네. 이 기자들에게 자기 신문사에 일하는 기자들한테 네. 이 엘즈버그 씨가 잠적했는데 네. 빨리 이 사람 찾아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네. 뉴욕 타임즈에 건네주었던 그 펜타곤 기밀 문서를 빨리 받아라. 네. 특종을 내. 그렇죠. 우리도 기사 한번 내보자. 그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신문사에 또 사장이 하라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주주들도 있고 또 편집국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주식 상장에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주식을 판매하려고. 그럼 또 회사가 더 커지니까.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주주들도 더 회사를 살려보자. 네. 근데 이런 기사를 이런 타이밍에 내면은 우리도 뉴욕 타임즈처럼 미국 정부에게 고소를 당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지금 막 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문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크게 뜨느냐. 뭐 그렇죠. 둘 중에. 정말 네, 완전히 극과 극인 그냥, 상황. 복불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예. 그래서 이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죠. 이게 톰 행크스가 이제 맡는 역할인데 네. 이 사람이 신문사 사장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사를 내면은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 아, 예. 그렇죠. 편집국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네.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나마라 국방장관하고 네. 이 신문사 사장님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동안 자기도 거짓말만 들은 거예요, 그냥.
예, 둘이 친하니까. 예. 그래서 이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친구한테 속았다. 근데 더 이상 거기에 그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객관적인 기사를 낼 수 없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거기다가 이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회사가요. 원래는 원래 자기 남편이 이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남편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죠, 지금? 1960년도였답니다. 그때면은 여성이 그 쉽지가 않은 신문사의 거죠. 예. 대표로는 쉽지 않은. 그렇죠. 기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이제 기사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엘즈버거를 찾아가지고 모든 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기사를 탁 내니까요.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있던 그 미국 행정부죠. 그 행정부가 고소를 한 거예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한테. 네.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미국 헌법 1항이죠. First Amendment. 언론의 자유, Freedom of Press. 네. 거기에 호소하면서 미국 정부와 법적으로 대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대법원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문사들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대법원 판사들 표가 6대 3인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요? 네, 6명은 신문사들, 3명은 미국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6대 3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네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럼요. 표가. 근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그 재판이 될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시골 마을 신문사부터 대도시 신문사들까지 앞을 다투어서 모두 다 이 펜타곤 페이퍼에 대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것들을 다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처음이 힘들지 처음에 큰 대형 신문사 두 군데서 터뜨려 주면은 밑에서야 쥐줄이 그냥 가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해주니까 우리 해도 되는구나 이제. 참 되게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참, 한 가지로 또 어떤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냐면은 그 닉슨 대통령의 실제 전화 육성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래요? 백악관에 나오면서. 그때 이럽니다. 앞으로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 백악관에 출입시키지 말라고. 그게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닉슨의 실제. 영화에 나옵니다. 거기 삽입돼 있어요. 네. 진짜 그 목소리가.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고 그걸 또 이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왜 자꾸만 작년의 대선이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요, 작년 미국 대선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네. 참으로 옹졸했던 그런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이 나냐? 혹시 아시나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알죠. 그 워터게이트 빌딩이라고 워싱턴 DC에 있는 빌딩이거든요. 근데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 민주당 그 선거 총 대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총본부였죠. 선거 총본부 사무실이었는데 닉슨은 저기 공화당이었거든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재선을 이제 출마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선거를 진행하는지를 알려고 괴한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밤에 거기 사무실에다가 도청 장치를 심어 놓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너무 없죠. 근데 또 실화라는 거? 실화였어요, 진짜. 그 경비원이 그 사람들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은 이 영화가 끝이 나긴 나지만 이미 70년대 후반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모든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All the President of Men. 그래요?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젊을 때 나와요, 진짜. 그래요? 지금은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정말 팔팔할 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2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끈질기게 그 사건을 취재해서 나중에 그 기사를 터뜨립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이미 재선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탄핵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임을 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탄핵까지 올라갔으면 100% 탄핵되는 거였어요. 그쵸? 너무 뻔하니까 이거 진짜 사건이 진짜. 증거가 다 있고. 그래서 이 포스트가
이 워싱턴 포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펜타곤 페이퍼 사건,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영화의 끝장면에 나오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 이 두 개 사건을 터뜨리면서 아주 유명한 신문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뭐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계기가 굉장히 그 결정권이라는 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맞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 근데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확 바뀌어지는 이런 그렇죠. 일들은 항상 예. 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기자들이 이 진실, 네. 미국 정부를 상대로, 네. 대통령을 상대로 네. 이 진실을 파헤쳤다. 네. 그런데 진실이 파헤쳐지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 시간이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리겠지만 네. 진실은 발견될 것이고 꼭 발견이 돼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근데 누군가가 파헤쳤을 때 알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잠잠히 있다면 절대 네. 알려질 수 없는 진실들이 여전히 그렇죠. 많이 있죠. 굉장히 용기를 내고 이 사람들이 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네. 아무리 내가 진실을 숨기려 해도 네. 나중에는 시간이 되면 드러난다. 네. 솔직히 그러잖아. 옆에서 보면서 지금 저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저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진짜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때로는 그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진실은 드러난다.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 여기저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네. 진실을 숨기고 또 잊게 하려는 그 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 침묵. 그렇죠. 네. 그리고 침묵도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언론들이 물타기, 다른 사건을 덮는다. 그렇죠. 예. 사실 그렇죠. 네. 참으로 악하고 너무나 인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명예, 권위,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해서 창피하니까 네. 내가 잘못을 인정하기 창피하니까 네. 나 자존심 지켜야 돼.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런 너무나 것들이 참 안타까운 많아요. 모습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항상 승리만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전쟁을 포기해야 되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도 이 사람들이 전쟁을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달아서 베트남 전쟁까지 포기를 해야 되니까 네.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거짓말로 국민들한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셨을 때는 힘들겠다 이거. 그러면 그 특히 전쟁에 보통 나가는 군인들은 굉장히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이 목숨을 그렇죠. 잃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미국 정부에서 대학생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네. 진실을 못 본 척하고 숨기는 것,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네. 왜?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네. 이 거짓말, 네. 숨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있는데, 네. 그 중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네.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네. 어느 것을 감추고 그들이 챙기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죠. 네. 베드로가 가로되 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에게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린 너무 뻔한 거짓말을 특히 네. 거짓말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아이들도 아는 건데 네.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 네. 참 이건 좀 진짜 아니다. 네.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정직해야 네.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남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은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 네, 하시는데 다 드러내시죠 다 또. 하시는데요. 네. 네. 그 가장 적당한 시기에 또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내가 남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은 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네. 정직하자. 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네. 인정하고 남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네, 네. 그것이 드러날 때에 네, 다 알게 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크리스찬의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직하게 얘기할 때 그 진실성이 느껴지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막 자기가 커 보이게 얘기해도 왠지 그런 분들 보면은 저분 진실해 보이지 않네. 이런 게 느껴지지 우리가 않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맞습니다. 잘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한 더 포스트 영화, 민주주의의 가치와 언론의 진정성을 외치는 영화인데요. 더 포스트 영화를 통해 진실을 보고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시네마인 바이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